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예측 수준이 아닙니다. 핵폭탄급 사이다 결말. 그리고 눈물 콧물 쏙 뺄 감동의 대반전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본방 보시면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이긴 이야기를 풀어낼 힘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태양을 삼킨 여자. 그 충격적인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송장은 썩어서 거름이라도 되지. 너는 썩지도 못하는 쓰레기야.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부둣가. 컨테이너 박스 뒤에서 들려온 이 지옥에서 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김선재였습니다. 퉁퉁 불어버린 손으로 그가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경채의 비서실장. 그동안 민경채의 손발이 되어 온갖 더러운 짓을 도맡아 했던 그 비서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살아 돌아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옥 끝에서 악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서의 휴대폰을 뺏어든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 민경채의 얼굴이 뜨자 김선재는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 선재입니다. 보고 싶으셨죠? 민경채는 화면 속 김선재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된 민경채에게 김선재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내가 찾아갈게 선물 하나 들고. 그때가 당신 제삿날이야. 전화를 끄는 김선재는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경채가 민두식 회장을 사주해 루시아의 교통사고를 조작했던 그날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김선재의 복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폭탄은 지금부터 터집니다. 같은 시각 스텔라 장의 저택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 루시아를 내쫓고 손녀 세리마저 의심했던 천하의 스텔라 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건 찢어진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지 대상이 충격적입니다. 루시아와 스텔라 장 친자관계 성립 99.9%.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시아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루시아는 40년 전 스텔라 장이 잃어버렸던 친딸.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로 들여 평생을 감시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신의 친딸을 며느리로 삼아 구박하고 내쫓으려 했다니, 이보다 더한 폐륜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텔라 장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내 딸을 내 손으로 죽이려 했어. 민두식 2,000벌 받을 놈. 스텔라 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에 고상했던 회장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끼 잃은 어미 호랑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비서진을 소집했습니다. 민강 유통 내 지분 전부. 그리고 내 사재까지 털어서 민두식과 민경채. 그 인간들 목줄을 재어버려. 당장.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민경채는 내일 있을 회장 취임식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김선재의 협박 전화도 그녀의 야망을 막을 순 없었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느라 너무 많은 피를 봤어. 하지만 괜찮아. 승자가 모든 걸 갖는 거야. 그때 민경채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여동생 민수정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근데 어쩌지 그 자리 언니 거 아닌데. 민경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하지만 민수정 뒤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민경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문태경. 그리고 그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여자.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루시아였습니다. 루시아의 눈빛은 예전의 그 여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자의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죠. 민경채. 네가 앉은 그 자리 주인은 따로 있어. 루시아가 던진 서류 봉투가 민경채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 그것은 민경채가 20년 전 루시아의 딸 미소를 납치해 보육원에 버리는 장면이 찍힌 CCTV 사진들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사진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이거 다 가짜야. 증거 있어. 그때 문태경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문태경의 손짓에 문 뒤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높아. 바로 당시 보육원 원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천벌 받습니다. 그때 그 아이, 사장님이 데려다 주시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달라고 하셨잖아요. 민경채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닥쳐. 그 입 다물지 못해. 하지만 루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죽인 줄 알았던 그 아이 미소 살아있어. 민경채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살아있다고. 루시아는 뒤에 서 있던 세리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세리야 인사해. 이분이 너를 버린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경채가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혔던 세리가 바로 자신이 버린 루시아의 딸 미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 실장이 울면서 뛰어들어와 민경채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세리 아가씨, 건드리면 안 됩니다. 민경채는 공 실장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공 실장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세리 아가씨가 사장님 딸입니다.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민경채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20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루시아 사모님의 아이는 사산되었고 사장님이 낳은 아이를 제가 몰래 루시아 사모님 아이인 척 바꿔치기 했습니다. 사장님 미혼모 되는 거 막으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즉 민경채는 자기 친딸인 줄도 모르고 세리를 납치해버렸고 평생을 구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내가 내 새끼를 죽이라고 했다고. 거짓말이야. 나 거짓말이야.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화항저택의 대문이 부서지며 덤프트럭 한 대가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김선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휘발유 통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 같이 죽자. 이 지옥 같은 집구석.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김선재는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민경채는 멍하니 세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세리야, 내 딸 김선재가 라이터를 던지려는 순간 문태경이 몸을 날려
김선재를 덮쳤습니다. 안 돼. 태경 씨 루시아의 비명과 함께 두 남자는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촛불이 쓰러지며 커튼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저택을 집어삼켰습니다. 민경채는 불길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세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하지만 세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당신 우리 엄마 아니야. 내 엄마는 루시아야. 그 한마디가 민경채에게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이었습니다. 결국 민경채는 무너져 내리는 천장 잔해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불길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깨달으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불은 꺼졌지만 민강유통이라는 거대한 욕망에 탑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어느 한적한 바닷가 작은 펜션 루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 집안에서 세리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팡이를 짚은 문태경이 걸어 나왔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았지만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시골에 내려와 루시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휠체어 신세가 되었지만 잃어버린 딸과 손녀를 되찾은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도 음모도 없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식탁이었습니다. 루시아가 문태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줘서. 문태경은 루시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태양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기적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욕망을 쫓던 사람들은 모두 파멸했지만 사랑을 지킨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행복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루시아는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온 루시아의 눈에 현관문 틈 사이로 밀어 넣어진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봉투를 집어든 루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지만 봉투에서 나는 냄새. 그건 1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 현장의 매캐한 탄 냄새였습니다. 루시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불에 반쯤 타버린 붉은 천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민경채가 최후의 순간 입고 있었던 그 붉은 드레스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 내 딸 레나. 루시아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경찰은 타버린 저택에서 민경채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DNA가 너무 훼손되어 정확한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정황상 민경채가 확실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드레스 조각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고. 지옥 불 속에서 기어나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펜션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세리의 방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 위에는 세리가 아끼던 인형의 목이 잘린 채 놓여 있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세리야. 루시아와 문태경은 미친 듯이 빗속을 헤매며 세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펜션 앞마당에 휠체어를 탄 스텔라. 장이 사색이 되어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절벽 위를 봐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깎아지른 절벽 끝에 검은 우비를 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팔에는 의식을 잃은 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숨이 터져라 절벽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드러나는 여자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얼굴 반쪽은 일그러져 있었고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뚝거리는 여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표독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민경채가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었어? 루시아가 절규했습니다. 민경채는 일그러진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염라대왕이 그러더군. 넌 너무 독해서 지옥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돌아왔어 내 딸 찾으러. 민경채는 사실 그날 밤 비밀 금고와 연결된 지하 대피로를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며 오직 복수의 칼날만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어야 할 부와 명예, 그리고 딸까지 모두 훔쳐간 루시아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녀는 짐승처럼 버텼습니다. 민경채 제발 세리는 놔줘. 걔는 죄가 없잖아. 루시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세리의 목에 깨진 유리 조각을 겨눴습니다. 닥쳐. 이 위선자야. 내가 내 인생을 훔쳐갔어. 민강유통 회장 자리도, 스텔라 장의 사랑도, 그리고 내 핏줄인 세리까지 다 내가 뺏어갔잖아.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 내가 못 가질 바엔 차라리 부숴버릴 거야. 민경채의 광기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기절해 있던 세리가 빗물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흉측한 얼굴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질렀겠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경채의 화상 입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민경채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졌습니다.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많이 아팠지? 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어? 세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라 엄마를 향한 위로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리고 죽이려 했던 엄마였지만 그 화상 입은 얼굴 뒤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을 세리는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자. 나 엄마 딸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자. 나랑 같이. 세리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민경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욕망과 도끼로 채웠던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널 버렸는데, 널 죽이려 했는데, 왜 나한테 엄마라고 해? 왜 나를 불쌍하게 봐? 민경채는 유리 조각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절벽 아래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태경이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당황한 민경채가 뒷걸음질 치다 젖은 바위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었습니다. 어하며 몸이 뒤로 넘어가는 순간 세리가 민경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안 돼 하지만 빗물에 젖은 손은 너무 미끄러웠고 민경채의 몸무게를 감당하기에 세리는 너무 여렸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절벽 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루시아가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루시아는 온몸을 던져 세리의 다른 한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문태경이 달려와 루시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폭풍우 치는 절벽 끝에 기이한 인간 사슬이 만들어졌습니다. 맨 아래 매달린 민경채, 그녀의 팔을 잡고 있는 세리, 그리고 세리를 잡고 있는 루시아. 민경채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세리의 얼굴, 그리고 그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있는 루시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루시아의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손 놓지 마. 내 딸의 엄마잖아. 민경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루시아를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자신의 딸을 지켜주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루시아였습니다. 민경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으로 루시아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리와 민경채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 딸 미안하다.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정말 미안해. 민경채는 세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진짜 갈게. 너는 저 여자랑 행복하게 살아. 저 여자가 진짜 내 엄마야. 민경채는 스스로 세리의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안 돼. 엄마 손 놓지 마. 세리가 울부짖었지만 민경채는 힘을 주어 세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세리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민경채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친 파도가 입을 벌리고 그녀를 삼켰습니다. 붉은 드레스 조각처럼 그녀는 검푸른 바다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딸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맑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세리, 문태경, 그리고 스텔라 장은 바닷가에 서서 하얀 국화꽃을 파도에 띄워보냈습니다. 비록 악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모성애를 보여주고 떠난 민경채를 위한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세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 두 엄마의 사랑을 모두 확인한 세리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상처는 두 엄마의 눈물로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세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낳아준 엄마도 널 사랑했어. 그 방식이 서툴고 잘못되었을 뿐이지. 마지막엔 너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신 거야.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루시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행복해질게. 낳아준 엄마 목까지 열심히 살게. 1년 후 민강유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루시아 회장의 경영 아래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났고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경영 수업을 받으며 차기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문태경과 루시아의 결혼식, 날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루시아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민경채가 나타났습니다. 화상 없는 깨끗하고 예쁜 얼굴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내 딸 세리. 잘 부탁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민경채는 루시아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에서 깬 루시아의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삼키고 다시 태어난 태양처럼 그들의 삶에도 진정한 빛이 찾아왔습니다.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 민경채는 스스로 타버렸지만 태양을 품은 여자 루시아는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태양을 삼킨 여자 가상 결말 어떠셨나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독하고 눈물 나는 이야기였죠. 민경채가 자기 딸인 줄 모르고 세리를 죽이려 했던 그 장면에서는 저도 쓰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악인이었지만 결국 엄마였던 민경채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한 루시아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원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태양 같은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드라마 리뷰로 더 뜨겁게 찾아오겠습니다.